주식 앱을 처음 켰을 때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숫자는 엄청 많은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빨간색, 파란색은 계속 바뀌고, 옆에서는 PER이 어떻다, 시총이 어떻다, ETF가 안전하다, 변동성이 크다, 이런 말들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주식은 돈 넣고 오르면 버는 거고, 내리면 잃는 거 아닌가? 굳이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다 알아야 하나? 나 같은 사람은 시작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원래 어려워서가 아니라 쉽게 설명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주식 용어를 사전처럼 외우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실제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나의 현실적인 비즈니스 이야기와 함께 핵심 용어들을 전부 연결해서 이해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앞으로는 누가 시가총액, IPO, 배당, ETF, PER, 지분 희석 같은 말을 해도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하고 바로 감이 잡히실 겁니다. 중요한 건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 결국 무엇을 사고 파는 시장인지 이해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글라스프에서 정리된 초보 투자 관련 요약들을 보면 주식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소유권이고 투자 수익은 배당과 시세 차익에서 온다는 점이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또 ETF는 개별 종목보다 더 쉽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오늘 영상의 핵심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자, 가장 쉬운 그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와 함께 작은 디저트 가게를 차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창업 자금 1억 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7천만 원을 냈고 친구가 3천만 원을 냈다고 해봅시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가능해지겠죠. 가게의 70%는 내 거고 30%는 내 거야. 이게 바로 지분입니다. 그리고 그 지분을 쪼개서 숫자로 표현한 것이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주식이란 아주 어렵게 말하면 금융상품 같지만 사실은 정말 단순합니다. 회사의 한 조각을 나타내는 증서예요. 내가 주식을 가진다는 건 그 회사와 아무 상관없는 구경꾼이 아니라 아주 작은 비율이라도 주인 중 한 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주식을 숫자 맞히기 게임처럼 생각합니다. 오를지 내릴지 맞히는 게임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만 보면 주식은 너무 쉽게 도박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주식을 회사 소유권으로 보면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질문이 바뀝니다. 이 회사는 돈을 잘 버는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가? 경영진은 믿을 만한가?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진 않은가? 이렇게 보게 되면 주식은 단순한 숫자판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언어가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보죠.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해서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직원을 더 뽑고 장비를 새로 사고 매장을 넓혀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5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가게 지분 20%를 요구한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투자, 기업 가치, 그리고 지분 희석입니다. 투자자는 왜 돈을 넣을까요? 지금은 돈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회사가 더 커졌을 때 그 지분 가치가 훨씬 커질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투자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현재 돈을 넣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새 투자자가 들어오면 기존 주주의 비율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가 원래 70%를 갖고 있었는데 새 투자자가 들어온 뒤 56%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지분 희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이 여기서 자주 오해합니다. 비율이 줄었으니 손해 아닌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퍼센트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원래 70%가 7억 원짜리였다면 희석 후 56%가 30억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즉, 비율은 줄어도 기업 전체 파이가 더 커지면 내 몫의 절대 가치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증자, 투자, 유치, 신주 발행 같은 뉴스를 봐도 무조건 악재로만 오해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시가총액은 한마디로 회사가 시장에서 얼마짜리로 평가받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계산법은 단순합니다. 주가 곱하기 총 주식수. 예를 들어 주가가 2만 원이고 총 주식수가 1천만 주면 시가총액은 200억 원입니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싸 보인다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식은 3천 원이고 어떤 주식은 20만 원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3천 원짜리가 싸 보이죠. 하지만 그건 절반만 보는 겁니다. 총 발행 주식 수가 다르면 시가총액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주가만 보고 싸다 비싸다 말하는 건 아파트 평수도 안 보고 평당 가격도 안 보고 단지 총액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사업을 볼 때 제일 중요한 두 단어를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매출과 이익입니다. 매출은 들어온 돈 전체예요. 예를 들어 카페가 커피를 팔고 케이크를 팔아 한 달에 1억 원을 벌었다면 그게 매출입니다. 하지만 그 1억 원이 다 내 돈은 아니죠. 원두값, 우유값,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마케팅 비용, 세금 이런 것들을 다 빼야 합니다. 그렇게 남는 돈 중에서 영업 활동으로 실제 남긴 돈이 영업이익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초보 투자자는 매출 성장에 쉽게 현혹됩니다. 우와, 이 회사 매출 엄청 늘었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광고비를 너무 많이 써서 이익이 안 남고 있을 수 있고 할인을 많이 해서 외형만 부풀렸을 수도 있고 심지어 매출은 늘었는데 현금 흐름이 나빠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에서는 얼마나 많이 팔았나? 못지않게 팔고 나서 얼마나 남겼나가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이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성적표라고들 말하죠.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재무제표는 성적표이면서 동시에 건강검진 결과표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이 약한 회사가 있고 조용해 보여도 체력이 강한 회사가 있습니다. 글라스피에 정리된 초보 투자 자료에서도 좋은 투자 판단을 위해서는 하이프보다 리서치, 재무정보,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순 추천이나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기업 자료와 기본 지표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해봅시다. 더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상장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IPO, 즉 기업 공개입니다. IPO는 쉽게 말하면 원래는 일부 사람들만 가질 수 있었던 회사 지분을 이제 일반 대중도 살 수 있게 공개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상장이 되면 그 회사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공모가, 시가, 종가, 상한가, 하한가 같은 용어들입니다. 공모가는 처음 시장에 내놓을 때 정한 가격입니다. 시가는 그날 아침 처음 거래된 가격이고 종가는 장 마감 때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입니다. 상한가는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대치, 하한가는 하루에 내릴 수 있는 최대치를 뜻합니다. 이런 장치가 왜 있냐고요? 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공포에 빠지면 하루 만에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정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안전장치를 둡니다. 다음은 호가입니다. 호가는 얼마에 사고 싶은지, 얼마에 팔고 싶은지를 부르는 가격입니다. 누군가는 1만 원에 사고 싶고 누군가는 1만 100원에 팔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거래가 체결됩니다. 즉 주식시장은 그냥 숫자가 뜨는 게 아니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주가가 왜 움직이는지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그 회사를 낙관하고 있고 누군가는 지금이 비싸다고 보고 있고 누군가는 단기 차익을 노리고 있고 누군가는 장기 보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가는 정보, 기대, 공포, 욕심, 유동성, 심리가 전부 뒤섞인 결과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주식이 오갔는지를 말합니다. 이 숫자가 크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뜨겁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도 크게 터진다면 많은 사람이 실제로 그 움직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도 맹신은 금물입니다. 주가가 오른다고 항상 좋은 게 아니고 거래량이 많다고 무조건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하나의 지표만 보는 습관이 위험합니다. 이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실제로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주식 공부보다 먼저 감정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숫자보다 마음을 더 크게 흔들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도 처음 투자할 때 매일 1분마다 앱을 열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3% 오르면 천재가 된 기분이고 점심에 5% 떨어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바로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은 주가가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지를 뜻합니다. 변동성이 크면 수익 기회도 커질 수 있지만 그만큼 사람의 멘탈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자기 성향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루 10% 하락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2%에서 3%만 흔들려도 잠이 안 오는 사람인가? 이걸 모르고 투자하면 분석이 아니라 감정이 결정을 대신하게 됩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분위기를 상승장, 즉 불마켓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공포가 지배하고 가격이 계속 밀리는 시기를 하락장, 즉 베어마켓이라고 하죠.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자신감이 넘칩니다. 실력이 아니라 시장이 밀어 올려주는데도 내가 특별히 잘해서 돈 버는 줄 착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좋은 회사도 같이 빠질 수 있고 사람들의 판단은 극도로 비관적으로 바뀝니다. 사실 진짜 투자 습관은 상승장보다 하락장에서 드러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개별 종목은 무섭고 그렇다고 아예 안 할 수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때 나오는 선택지가 ETF입니다. ETF는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입니다. 즉, 특정 회사 하나에 몰빵하는 대신 한 산업, 한 국가 혹은 시장 전체에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글라스프에서 정리된 입문 자료들에서도 ETF는 초보자가 스트레스를 줄이며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주 소개됩니다. 또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도 꾸준히 투자하면 의미 있는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됩니다. 이건 정말 현실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에서는 이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큽니다. 하지만 ETF는 여러 기업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한 종목 리스크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ETF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회사에 모든 걸 걸었다는 부담은 줄어듭니다. 이제 배당 이야기를 해볼까요? 배당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은 주식 수익을 오직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당을 이해하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좋은 회사는 단지 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주주에게 실제 현금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글라스피에 있는 배당 투자 입문 자료에서는 배당이 단순 보너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복리 효과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배당 수익률은 오히려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를 앞둔 사람이나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에게는 배당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성장주 중심 투자자는 배당보다 재투자를 더 중요하게 볼 수도 있죠. 결국 투자 스타일은 수익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단계와 성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자주 듣지만 막상 설명하기 어려운 지표 PER입니다.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회사 주식을 이 가격에 샀을 때 현재 이익 수준으로 몇 년이면 본전을 계산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보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PER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성장성이 없는 회사일 수도 있고 시장이 그 회사를 불안하게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PER이 높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미래 성장 기대를 선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숫자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항상 질문이 따라와야 합니다. 왜 낮지? 왜 높지?
이건 저평가인가? 아니면 이유 있는 저평가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손절과 물타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산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고민합니다. 첫째, 손해를 인정하고 판다. 이게 손절입니다. 둘째,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춘다. 이게 물타기입니다. 문제는 둘 다 이름만 그럴싸하지 이유 없이 하면 둘 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회사가 정말 나빠지고 있다면 물타기는 상처 위에 소금을 붓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는 괜찮은데 시장이 과민 반응한 것이라면 성급한 손절이 나중에 큰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기술보다도 판단 근거입니다. 왜 샀는가? 처음 산 이유가 아직 유효한가? 기업의 본질이 바뀌었는가? 아니면 시장 감정만 흔들린 것인가? 여기까지 오면 주식 용어 40개가 사실 전부 한 줄로 연결됩니다.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이고 투자는 그 회사의 미래 가치에 돈을 거는 행위이며 시장은 그 가치를 매 순간 새롭게 평가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차트를 보기 전에 비즈니스를 보고 뉴스를 보기 전에 숫자를 보고 남의 확신을 따라가기 전에 자신의 기준을 세웁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남기고 싶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빨리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회사를 알아보고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주식 용어를 외우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용어 뒤에 있는 기업의 현실을 읽어내는 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 첫 번째 문을 열어줬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